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요, 척추가 옆으로 굽는 상태죠. 붕어 등골이 휜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사람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 참 끔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고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괜히 겁먹을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척추 측만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들이 질병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척추 측만증은 항상 통증이나 어떤 기능 장애를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척추 측만증이 항상 어떤 통증을 유발하거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상의 강도와 종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척추 측만증의 초기 단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거의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죠. 경미한 척추 측만증은 신체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요. 종종 우연한 신체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됩니다. 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좀 찍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성인 같으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 안 해보셔도 됩니다. 중증의 척추 측만증, 그러니까 등이 엄청나게 많이 옆으로 휜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과 함께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척추가 이렇게 너무 많이 굽기 때문에 폐나 심장에 눌려서 숨쉬기가 어렵다든지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힘들고 심장 기능 장애로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척추 측만증은 증상이 없더라도 의사의 적절한 의견을 따라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인에서 발견되면 크게 심하지 않으면 알고만 있고 더 이렇게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꼭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척추 측만증은요,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치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운동하고 스트레칭은 척추 측만증 환자에게 매우 유익하죠. 그러니까 척추 건강에는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척추 측만증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휘어진 척추를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운동은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통증을 완화하고 어떤 자세나 그런 것들 아니면 척추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악화는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물리치료는 근력을 어떤 증가시키고 그리고 환자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줘서 환자의 척추에 가해지는 어떤 부하나 어떤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척추 변형을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척추 측만증이 경미한 경우에는요, 운동과 물리치료가 증상 관리를 도울 수 있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미한 분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관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척추 측만증이 잘못된 자세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쁜 자세만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척추 측만증이 무조건 나쁜 자세로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쁜 자세는 척추 측만증을 악화시키고 또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지만 이 질환의 주요 원인은요, 유전적 요인이 있고 또 이렇게 드물게 신경 근육 질환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의 알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알 수 없는 성장 과정에서 문제 또는
없는 문제, 원인을 잘 모르니까요. 사실 저는 척추측만증을 질병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자 때문에 척추가 좀 변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부 척추측만증은 가족력이 있고요.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근육 질환, 예를 들면 뇌성마비나 아니면 근육 질환 같은 경우에는 척추측만증의 발생 그 위험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휘어지는 게 심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척추측만증은 나쁜 자세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모르는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 교정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방이 되는지는 몰라요. 자세 교정이 척추측만증을 예방한다 라고 저도 예전에 수퇴기했는데 지금 생각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세 교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자세 교정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삐뚤어 자세를 앉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자세하고 척추측만증은 사실 크게 관계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 털보이사의 생각입니다. 사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척추측만증은요, 성장을 할 때, 즉 청소년기에 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똑바로 되었던 척추가 점점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아니고 휘어져서 자라는 겁니다. 모양을 휘어진 상태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이라서 척추측만증은 성장할 때 발생을 주로 하는데, 성장이 멈춘 후에 대부분은 진행이 안 되지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건 맞지만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가 내려앉고 척추뼈가 변형이 되면 나이가 들면서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척추측만증이 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내려앉으면서 척추측만증이 더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이럴 경우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척추측만증이 변하는 걸 관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척추측만증이 나이가 들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어떤 보조기나 다른 비수술적 방법들이 딱히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속 관찰을 하다가 환자의 증상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받는 것이 더 적합한 치료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척추측만증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척추측만증이 있으면 흔히 수술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로 척추측만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척추측만증의 경우, 즉 대부분의 척추측만증의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런 대부분의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하든 착용하지 않든,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든 운동치료를 하든 약을 먹든 안 먹든 사실 그냥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경미한 척추측만증에서 조금 더 중등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보조기를 차서 척추측만증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많이 착용을 하죠. 척추측만증이 심해지거나 비수술적 방법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즉 척추측만증이 40도, 50도를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0도, 50도가 넘어가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괜찮아요. 특별히 기능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이 보기가 안 좋은 경우가 그 정도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척추의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르겠고 괜찮은데 본인이 척추가 휘어진 모양이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힘들 경우에는 척추를 바로잡는 수술을 하고 경과를 관찰을 하고 재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척추측만증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50도가 넘어가서 심장과 폐가 눌려서 정말 생명이 위태하거나 기능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의학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척추측만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심해지면 아주 심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고 치료도 필요 없고 그냥 주기적인 관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척추측만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여러분들 척추측만증을 올바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